반갑습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대연동에 위치한 푸르지오 아파트고요. 34평형이고 기존에 사시던 분이 잠깐 집을 이삿짐을 맡기고 비운 상태에서 전체적인 올수리를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을 20년 정도 살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시면서 기존의 아파트 구조가 불편했던 점들을 저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전반적인 집의 컬러 톤은 아이보리와 베이지 톤 경계쯤을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 타일로 집 전체를 도배를 하는 걸 원하셨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루를 시공함으로써 최대한 집이 커 보이면서 넓어 보이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의뢰를 주셨어요. 저희가 이 고객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레이아웃을 짜본 현장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실까요? 거실 레이아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실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TV를 원래는 하부장을 놓고 TV를 올려서 쓰시는 쪽이셨는데 TV는 나중에 바꾸신대요.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반매립 TV 박스를 설치를 해서 브라켓이 안 보이게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나중에 TV를 교체를 하시게 되면 셋톱박스랑 정리가 또 다시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보다 좀 더 들어가게 그렇게 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원래는 샤시가 있었고요. 확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는 기준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란다가 엄청 넓게 빠진 집이었는데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안 하면 진짜 손해겠죠. 그리고 보통 집들은 이렇게 날개벽이 존재하는데 이 집은 진짜 축복받은 집입니다. 왜 그러냐? 보통은 이렇게 날개벽이 존재를 하게 되면 확장을 하고도 이 불필요하게 한번 꺾이는 레이아웃이 생기게 되는데요. 요거에 맞춰서 터닝도어를 달아도 어수선한 감이 있고요. 이렇게 길게 뻗은 일체적인 맛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해도 여기까지가 끝까지가 샤시였고 기둥은 벽체식 기둥이었기 때문에 내력벽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쭉 뻗은 레이아웃이 완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한 사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이 시스템 에어컨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고요. 구축이다 보니 천고가 안 나와서 낮추게 되었는데요. 이 낮춘 부분을 최대한 좀 많이 넓게 잡았어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아파트 특성상 원래 이쪽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는 자리고 바닥에 요 드레인 호스가 이렇게 따라서 저 밖에 실외기실로 가는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 집 자체가. 근데 요 매립배관이 여기서 삼거리 Y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 집이라고 확인이 되어서 이쪽 부분이 공용부 배관이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배관이 지나가는 위치를 먼저 확인을 다 한 다음에 그 배관들을 다 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이쪽은 안방이에요. 근데 안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를 지금 안방은 확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확장을 했으면 이렇게 일자로 가도 돼요. 근데 안방은 확장을 안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관을 이렇게 또 다시 유턴해서 돌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래 확장부가 이렇게 끊기는 점을 조금 보기 싫어도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배관을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데드 스페이스를 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만큼은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있게 박스를 설치했고 밑에는 커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극적인 활용을 함으로써 에어컨 배관에 대한 리스크도 줄이고 디자인도 잡고 조도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상으로 나왔는데 마그네틱 조명에서 나오는 매립 5구짜리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그냥 매입형도 나와서 한번 예쁘게 시공을 해봤어요.
이 공간이 시스템 에어컨단이 너무 넓다 보니 좀 휑한 느낌이 있어서 다운라이트는 좀 너무 싸 보이고 이제 싫으셔서 고객님께서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원하셔서 깔끔한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실링팬을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청고가 이렇게 뭐 생각보다는 높은 천장이라서 실링팬 시공을 해도 이렇게 손이 대일랑말랑.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저는 그래도 170은 조금 넘는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뭐 충분히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실링팬을 원하셔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거실의 핵심인 라인 조명을 설명드릴게요. 라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 에어컨 박스와 이제 이 라인 조명이 이제 적절히 밸런스 있게 유지를 하면서 요 시스템 에어컨 박스에서 나오는 간접 조명 조도가 어느 정도 나올 건지 계산을 하고 요 부분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마감적으로는 조금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한 다음에 라인 조명의 스타트를 잡았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집이 이렇게 쭉 길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명을 깔끔하게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객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모든 조명을 한 번에 다 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라인 조명을 거실부터 주방 확장부까지 쭉 길게 연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밝아 보이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 라인 조명이 생각보다 조도가 은근 나와요. 근데 이 밤에 같은 경우에는 한밤중에 TV를 보시거나 뭐 이제 독서 같은 거나 뭐 좀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이제 봤을 때 요런 거를 이제 켜놔도 생각보다 이제 원하는 만큼 조도를 조절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거실 전체가 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타일과 타일이 이렇게 졸리컷을 해서 모서리가 지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 집에 한 번씩 손주분도 놀러 오시고 아직 어린 손주가 놀러 오기 때문에 혹시 애들이 이제 뛰어다니다가 부딪히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동선이기 때문에 둥그스름한 라인 조명을 이제 따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조도도 확보하면서 이제 부드러운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 레이아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기역자로 된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따로 식탁을 두고 사용을 하시는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분전함하고 인터넷 단자함이 있었는데 이쪽에 그냥 김치 냉장고를 두셔서 이제 김치 냉장고를 당겨서 뭐 분전함을 키신다든지 그렇게 좀 불편하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확장을 한 거고요. 확장을 하기 전에는 이제 분합창이 이렇게 이중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레이아웃을 풀었냐? 일단은 요 집의 구조가 보면 이제 가로 대비에 세로가 엄청 긴 집이에요. 근데 고객님께 레이아웃을 두 가지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쪽을 가벽으로 막고 11자형 대형 아일랜드를 해서 이제 대면형 주방을 하는 방법과 이제 이렇게 일자로 길게 집 자체가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일자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짜고 조명도 라인 조명을 같이 이 방향대로 길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좀 길어 보이는 주방을 연출을 원하셔서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자, 색상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의 이제 600에 1200 대형 타일과 고객님께서는 이제 주방을 웬만하면 라이트 그레이 쪽을 선호를 하시는 쪽이라서 라이트 그레이의 상판과 라이트 그레이의 문짝으로 이렇게 좀 어울리게 구성을 했고요. 지금 요 라이트 그레이 색상과 베이지 색상이 컬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땐 컬러가 어울리는 조화가 있을 건데 이 조화는 조명을 4000K 주백색을 활용함으로써 최대한 비슷해 보이게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컬러와 조명을 잘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예쁜 주방이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나오면서 갑자기 브론즈 경이 이렇게 나오게 설계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냄비를 들고 이렇게 조리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움직이다 보면 나오다가 부딪히면은 요 부분이 깨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타일과 타일이 만나게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타일의 온장을 끝으로 해주면서 요 옆에는 브론즈경을 살짝 3mm 정도 집어 넣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실리콘으로 자연스럽게 마감을 줌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최대한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게끔 그렇게 부드럽게 설계를 해봤어요. 예, 요 부분이 이제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마루로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확장부였는데 이 확장부에 요 밑에 배관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배관을 건드리지 않고 이제 같은 소재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원래는 바닥을 다 드러내고 단열을 하고 이제 난방을 다시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비용적으로는 지금은 코스가 안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법을 찾았냐면 이 부분을 저희가 타일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요. 이쪽은 마루로 해서 자연스럽게 습기에 강한 소재로 바꾸게 됐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도 평상시에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기 때문에 약간 발이 시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감안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주방의 보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백조 깜포르테 이제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제 좋아하시는 아이템이죠. 깜포르테를 시공을 했고 엠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시기도 아주 용이한 이제 그런 보호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분께서 직접 구매를 해주신 거를 이제 타공 사이즈만 알아서 이렇게 타공을 해드렸습니다. 세탁실 부분 레이아웃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중문이 있었지만 확장을 함으로써 세탁실이 전면으로 그냥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삼연동 중문을 열었을 때 이 세탁기가 딱 나올 수 있는 사이즈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 중문 가벽 사이즈를 제작을 한 다음에 문 세 짝이 딱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래야 이제 세탁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엎을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용 욕실을 설명드릴게요. 공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면대와 변기가 있는 위치를 크게 이동을 하지 않고 여기에 원래 조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조적을 함으로써 젠다이를 시공해주고 상부에는 수납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슬라이드 장을 설치해 드렸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슬라이드 장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거울을 사용할 때는 세면대 앞에 거울을 사용할 때는 거울은 얇게 나와 있는 소재지만 이렇게 젠다이를 만들지 않으면 슬라이드 장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세수하고 일어서실 때 이 세면대가 앞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통수가 데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젠다이 한번 선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쪽에 간단한 제품들을 다 올려놓고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제 당연히 졸리 컷으로 이제 다 시공을 하여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원래는 이제 기존의 사진으로 봤을 때 욕조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고요. 요 옆에 이제 매립 선반은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욕실 사이즈에 이제 요 매립 선반을 하기 위해서 하부와 상부를 이렇게 조적을 해야 이 조적을 함으로써 이 샤워하는 공간의 뎁스가 많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기지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뎁스가 850 이상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100mm 정도 조적을 하고 그 다음에 샤워 부스를 750에 설정을 해도 충분히 여자분께서 이렇게 샤워를 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고 판단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립 선반을 만들어서 이쪽에 샴푸를 보관하고 보기 싫은 짐은 문 뒤로 가리게끔 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안방 욕실을 설명드릴게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의 타일로 다 사용을 했고요.
전부 다 졸리컷 마감을 했고, 이쪽에는 이제 젠다이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슬라이드 장을 하고 매립 선반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예쁘게 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누를 좀 애용하시는 쪽이라서 비누 거리를 따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기존에는 여기가 벽이 이 정도 짧았는데 이렇게 벽을 조조 파티션을 연장을 해서 벽을 쌓아줬는데요. 이 이유는 유리를 하면은 이게 문이 열리면서 이 손잡이에 유리가 이제 파손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단단하게 조적 파티션을 연장을 함으로써 물도 안 튀고 이런 손잡이가 부딪혔을 때도 안전할 수 있게끔 내구성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돼요. 샤워 부스 공간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립 선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적을 이만큼 확보를 했고요. 상부에도 마찬가지로 조적을 공중에 쌓아서 이렇게 확보를 했고, 조적 파티션은 이렇게 물이 최소한만 튈 정도로 이렇게 확보를 해주면서 이쪽에서는 이쪽에 올려놓은 샴푸나 이런 비누 같은 것들이 안 보이게끔 그렇게 셋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적 파티션을 앞에다 설치한 이유는 이 좌우 폭이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남자 고객님께서 사용을 하실 건데 850이 나오는 상황에서 100mm를 쌓아버린 750은 남자는 좀 쓰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폭을 넓히고 이 앞에 뎁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 욕실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에서 말리고 이제 나온다 해도 젖은 발로 이 마루를 밟게 되면 마루가 아무리 좋은 마루라 해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 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넓게 타일로 졸리컷으로 이제 마감을 해서 최대한 이제 습기에 강하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마루와 단차를 거의 없게 1대1로 이렇게 시공을 함으로써 최대한 내구성을 확보함과 이제 깔끔함을 같이 동시에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부턱을 왜 이렇게 넓게 잡았냐면요. 보통은 인조대리석으로 하면 요 문 사이즈 38mm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끊었고 문을 닫으면은 마루가 딱 부딪힐 수 있게끔도 가능하지만은 타일로 이렇게 일체감 있게 연결된 느낌을 주는 디자인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타일로 작게 만들었을 때는 타일이 조금 뒤집어지고 작으니까 좀 더 강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한 넓게 한 부분도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환풍기를 보시면은 휴젠트를 썼는데요. 이 휴젠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 잡기가 정말 애매모호한데 상부에 있는 이 지나가는 배관들이 위치하는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님은 세면대에서 이제 약간 머리도 자주 감으시는 쪽이라서 요 드라이기 기능이 나오는 요 부분을 세면대에서 이제 머리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전신 드라이기가 되게끔 위치를 잡아 드렸어요. 자, 이 타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이즈는 600에 높이는 이제 1200으로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베이지 느낌을 주면서도 오염성이 안 되게 좀 매끈한 재질이면서도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질감이 이렇게 좀 살아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요 600에 1200 타일과 그 다음에 이 문이 만나는 선을 9mm 문선을 시공함으로써 이렇게 타일과 이제 부드러운 나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연출을 하고 실리콘은 타일과 제일 색깔이 비슷한 아덱스사의 베이지 실리콘을 사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메이플 색상의 영림 도어를 이제 조합을 해봤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좀 연출이 된 것 같아서 고객님도 만족하시고 계신 현장입니다. 현관 입구 쪽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타일로 이렇게 코너를 돌고 9mm 문선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을 하고 이쪽에 브론즈 흑경을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왜 전신 거울을 넣었냐면 고객님께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 바로 앞에 마주 보는 데에 거울이 있으면 풍수지리학적으로 좀 안 좋다고 하셔서 일부러 중문을 여기에 설치함으로써 데드 스페이스 이곳에 전신 거울을 약간 어두운 색으로 브론즈 경이라고 합니다. 브론즈 거울로 이렇게 시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멋도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전신이 다 보이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서비스로 이렇게 연출해 드렸습니다. 자, 이쪽에 현관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삼연동 중문에 초슬림 소재를 사용했고요. 세로 모루 유리를 넣어줌으로써 불투명함과 이제 프라이버시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문 방향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열므로써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고요. 현관문하고 이제 신발장하고 이 사이에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도 같은 필름으로 이제 연출을 해줌으로써 하나가 되게 이렇게 일체감 있게 그렇게 색깔을 이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이쪽에 다른 타일 소재로 하게 되면 또 날카로운 부분이 또 존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또 어린 손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요게 이제 다치실까봐 최대한 부드럽게 나무로 설정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하면서도 레이아웃을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현관문의 도어락은 푸시형 타입 도어락을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상부에 보시면 도어 클로저는 이제 정지형 도어 클로저를 사용함으로써 하부에 위치하는 말발굽이 필요 없이 깔끔하게 연출을 했어요. 이렇게 열면 자,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어느 일정 각도만 낮추게 되면은 문이 닫혀 버립니다. 예,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